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어. 이 두 인물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미 웨일스는 1966년 미국 엘라베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소박했지만 학문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강했던 웨일스는 어린 나이에 이미 백과사전 같은 지식의 보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지역 학교 교사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웨일스는 자연스럽게 학문적 성취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웨일스의 경력은 주식 거래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관심은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와 인터넷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식을 민주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레리 생어는 1968년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생어는 철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그 역시 학문적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학문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어는 리드 대학에서 철학 학사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주로 인식론, 즉 지식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그가 나중에 위키백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어가 처음 만난 것은 인터넷 포럼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웨일스는 누피디어라는 전문가들이 편집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생어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누피디어의 엄격한 편집 과정은 지식의 빠른 공유를 방해했고 윌스와 생어는 더 자유로운 편집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위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누구나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위키백과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생어는 이 프로젝트의 첫 편집장이 되어 초기 콘텐츠를 관리하고 사용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의 초기 도전은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특성은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편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위키백과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키백과는 독특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의 자정 능력은 주로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편집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며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 시각과 검증 가능성 같은 원칙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위키백과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키백과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편집이 이루어지면 이를 검토하는 편집자들이 등장했고 토론 페이지에서 편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위키백과 커뮤니티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스스로를 관리하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초기에는 편집자들 간의 규칙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종종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용자들 사이에 합의된 규칙이 생겨났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위키백과 커뮤니티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편집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사용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백과사전에 등록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가 백과사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편집은 삭제되었지만 이를 통해 위키백과의 콘텐츠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키백과가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 중 하나는 유명한 과학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한 편집자가 유명한 물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오해하여
잘못된 정보를 올렸고 이는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커뮤니티의 다른 편집자들이 이를 바로잡았고 이 사건은 위키백과가 가진 자정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키백과가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키백과의 개방성과 자율성의 매력을 느끼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누구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고 이를 통해 위키백과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사용자들은 처음에 위키백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키백과의 자정 능력과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사용자들은 점점 더 위키백과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자들은 중립적 시각과 검증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을 보장하려 노력했습니다. 많은 편집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키백과가 점점 더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IT 업계의 거물들이 위키백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구글과의 초기 연결입니다. 구글은 초기부터 위키백과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알고리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어에게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당시 구글은 위키백과의 자유롭고 개방된 콘텐츠가 사용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위키백과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미 웨일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위키백과의 개념이 너무나 혁신적이며 지식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칭찬하며 자신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위키백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즈니악의 제안은 기술적 자문과 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위키백과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함에 따라 여러 유명 인물들이 위키백과와 협력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는 위키백과의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위키백과의 무료 지식 공유 모델이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지미 웨일스와의 만남을 통해 위키백과가 개발도상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게이츠는 위키백과를 통해 지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위키백과의 혁신적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위키백과의 데이터베이스를 스페이스X의 연구와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미 웨일스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위키백과의 방대한 과학 정보와 기술 자료가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머스크는 위키백과의 데이터를 활용해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크 저커버그는 위키백과의 개방형 편집 모델에 주목하며 이를 페이스북의 정보 검증 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위키백과의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에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위키백과의 커뮤니티 검증 시스템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위키백과는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공유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면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키백과는 더 강력한 검증 시스템과 편집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위키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키백과는 전 세계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언어와 지역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일부 언어 버전은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이는 지식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편집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언어 버전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위키백과는 비영리 재단인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운영되며 대부분의 재정적 지원은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재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꾸준한 기부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재정적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앞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키백과는 더욱 진보된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검증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여자들의 편집 이력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그들의 기여를 투명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지미 웨일스와 레리 생어는 위키백과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의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웨일스는 위키백과는 단지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가는 지식의 기념비입니다. 라고 말하며 위키백과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람들의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 공유 모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레리 생어는 지식은 권력이고 권력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위키백과는 모든 이에게 이 권력을 나누어주는 가장 민주적인 도구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위키백과를 통해 지향한 궁극적인 목표 즉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던 그들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키백과는 그들의 꿈과 비전의 결실로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의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